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뒤심약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신 끝내기 드라마를 연출하며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한전 프로배구단의 광주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식 신청이 접수된 데 이어 조만간 현장 실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 요즘 SNS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졌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장과 현금 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 3주에 170만 원을 주겠다.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통장 모집 광고입니다. 직접 접촉을 시도해봤습니다.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통장을 빌려 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그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그 금융 그 흐름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범죄, 그 보이스피싱 등 그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범죄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통장을 빌려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통장을 빌려줬던 김모 씨는 이상하다 싶어서 거래를 정지시킨 뒤로 모집책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금융 물란범이라고 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그러더만 내가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고 쫓아와서 이제 해코지를 한다고 가족들이랑 전부 해코지 한다고 한 일주일 정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통장을 빌려준 이력 때문에 모든 은행에 현금 지급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경찰의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겠다고 통장을 빌려줬다가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기아 타이거스 팬들은 요즘 아쉬움이 클 텐데요. 그래도 어제 같은 끝내기 드라마에는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올 시즌 들어서만 벌써 6번째 끝내기라는데 뒷심이 생긴 걸까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승갑니다. 김한섭 역전 끝내기. 이처럼 기아가 바뀌었습니다. 역전승을 거둔 이번에는 김원섭이었습니다. 팀을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이끈 통쾌한 홈런포. 프로 15년차 김원섭은 통산 1000번째 출전한 경기에서 팀은 물론 자신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짜릿한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청경기인 것 같아요. 이 청경기만을 보고 달려왔고 그래서 이렇게 또 끝내기까지 치는 행운까지 겹쳐서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불과 나흘 전 기아는 5점 차로 뒤지던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백용환의 석점포를 앞세워 역전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개막전 필의 끝내기 홈런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김민우의 연장 10회 말 끝내기 석점 홈런까지. 기아는 올 시즌에만 벌써 6경기를 끝내기 승리로 연출하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팀 타율 최하위의 답답한 공격력, 그리고 팀 순위 7위의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호랑이 군단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근성의 야구, 포기하지 않는 야구로 팬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1조 원이 넘는 매각대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광주경총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주경총은 성명을 통해서 채권단이 제시한 매각대금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한 기업 가치의 2배에 이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욕 때문에 금호산업 매각이 무산되지 않도록 공정가치를 지키라고 채권단에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광주 평화의 소녀상이 광주시청사 안에 있는 시민숲에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소녀상을 완공해서 광복 7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에 시청사 앞에서 제막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광주 평화의 소녀상은 한 청년 봉사단체가 지난 1월부터 1,300명의 후원을 받아서 건립을 추진했는데 그동안 마땅한 설치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전 배구단이 광주로 오기를 바라는 체육회 팬들의 요구도 있고 연고지 이전의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마친 광주시에는 신축 경기장 사후 활용이라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전 배구단이 광주로 이전해올 경우 다목적 경기장으로 지어진 광주여대 체육관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측도 이 같은 활용 방안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구 경기를 몇 경기가 되더라도 이쪽에서 홈구장을 가지고 동절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학교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배구단이 광주로 연고지를 옮기면 수도권과 중부권에 몰려있는 프로 배구팀의 전국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서 이제 이 프로가 또 발전하는 거고 또 이제 팬들도 이 다양학생이래 가지고 또 이 수도권에 몰려서는 또 안 되고. 그러나 광주시는 한전의 배구단 이전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는데 총력을 기울이느라 그동안 배구단 유치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로공사 여자 배구단을 유치한 김천시는 체육관 대관료 면제와 관중 동원 등 각종 행정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나서야 배구단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대관료는 마땅히 면제시켜줘야 되고 난방비, 그다음에 전기료, 그다음에 수도 이런 거를 대폭적으로 할인을 좀 해주고. 연고지 이전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 효과가 있고 기존 연고지와의 재계약 시점이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뜻을 물어 한전 배구단의 광주 유치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순천만정원이 국내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다음 달이면 판가름 납니다. 순천시가 오늘 신청서를 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수목원법 시행으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3단계. 먼저 국가정원 지정에 앞서 전라남도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방정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근거로 두 번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청을 방문해 지방정원 등록증을 제출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산림청은 다음 달 초에 관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국가정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운영관리는 그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국가는 국가정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법에 따라 면적과 녹지율, 주제별 정원 규정을 만족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운영 활성화는 물론 정원산업 육성 기반도 구축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 지정을 앞둔 순천만정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으로서 국내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의 선도적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푸른길 훼손 논란 등으로 기본 설계 용역이 중단돼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광주시 TF가 푸른길 구간을 지키며 2호선을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TF는 이 대안을 담은 의견을 지난주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전달했고 건설본부는 이 대안을 포함한 여러 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푸른길 지키기 남구주민대책위원회는 푸른길 공원 훼손을 반대하는 남구민 5만 명의 서명을 내일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5월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택배에 담아 나주 친정집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안전 수준이 전국 최하로 평가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2013년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역 안전지수에서 전라남도는 세종시와 함께 화재와 교통사고 분야 모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화재 안전은 2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했지만 교통사고는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시군 구별로는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 전남에서는 목포의 안전도가 높았습니다. 광주 문화단체들은 아시아문화원 원장 선정과 관련해서 추천과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민예총과 광주 미협 등은 아시아문화원 원장은 이미 몇 주 전에 후보 4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폐쇄적이고 일반적인 선정 과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원은 적정 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200명은 애초 문화부가 구상한 인력의 60% 정도로 크게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 장난감 도서관 광주시청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장난감 도서관은 광주시청 입구에 있으며 장난감 대여실과 자유놀이방, 빛골 키즈 공유센터 등이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빌리거나 놀 수 있습니다. 희망 장난감 도서관은 신세계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2007년 제주관을 시작으로 전국에 40여 개가 설치돼 있으며 광주는 북구, 광산구에 이어 이번 시청점의 3번째로 생겼습니다.